안녕하세요. 알로미니입니다. 그릇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릇 모델링 하기 진행하겠습니다. 모델링이란 말은요, 모양을 만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지금 5가지 그릇 종류가 있는데요. 이 총 5가지 그릇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요, 응용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릇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릇 모델링 할 때 사용되는 점토는 프리미어 점토인데요. 알로미니가 이 프리미어 점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점토의 특성을 설명하고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 점토는 일본산 점토이기 때문에 지금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석분 점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돌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점토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구체간접 인형 아시죠? 그 구체간접 인형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점토가 이 석분 점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구체간접 인형 보시면은 사람 인체와 똑같이 아니면 더 아름답게 몸매를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람 몸을 보시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곡선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선 부분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곡면 부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이제 샌딩 작업인데, 이거는 사포를 갈아내는 작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작업만 수천 번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한 달 이상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점토가 잘 갈리지 않는다라면 작업 속도도 늦고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구체간접 인형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각사각 잘 갈리는 석분 점토를 사용합니다. 석분 점토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석분 점토 계열 중에서 가장 업그레이드 된 점토가 프리미어 점토예요. 그래서 미니어처 할 때 그러면 왜 프리미어 점토를 사용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면요. 미니어처 그릇은 일단 크기가 작죠. 그리고 섬세한 작업이 많고 샌딩 작업이 90% 이상이기 때문에요. 잘 갈리는 이 프리미어 점토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니어처를 전문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프리미어 점토를 많이 사용합니다. 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비중 많이 차지하는 점토이고요. 그렇다고 꼭 프리미어 점토가 아니면 못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릇 만들 때 가장 용이하다 그런 뜻으로 프리미어 점토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참고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데코더 점토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죠? 처음에 이제 그릇 만들 때 연습용으로 데코더 점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점토의 특성은 뭐냐면은 건조가 되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견고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샌딩 작업을 할 때는 잘 안 갈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릇 만들 때는 데코더 점토보다는 프리미어 점토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 점토는 더 좋고 이 점토는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 점토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미니어처를 만들 때 그 특성에 맞게 만드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미니어처를 2년, 3년 이상을 했는데도 아직도 토핑을 만들 때는 어떤 점토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릇 만들 때는 어떤 점토를 사용해야 되는지, 미니어처 소품 만들 이거 만들 때 어떤 점토를 사용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요. 근데 그 특성을 이해를 하고 점토의 특성마다 잘 활용해서 미니어처를 만든다라면 그런 분들은 중급자 라인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미니어처를 만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릇 모델링 진행할 건데요. 먼저 5가지로 모델링 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 원형 접시,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마치 돌립 페이퍼 같은 그런 느낌의 접시, 그리고 커피잔, 빙수 그릇, 이렇게 5가지를 모델링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점이 있는데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릇의 두께, 크기보단 무조건 크고 두껍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지면 약간 점토가 사이즈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샌딩 작업을 하면서 점토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크게 만드셔야 되고요. 두껍게 만드는 이유는 건조가 되면서 약간 뒤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모양 있는 접시 테두리에 있는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건조되고 나서 샌딩 작업을 하면서 그때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재료와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OPP 필름지 2장이 필요하죠. 먼저 바닥에 깔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께를 3mm로 잡아줄 건데, 이건 포맥스를 잘라서 양쪽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재료가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이스바 막대 나무 막대 부분 사용해서 2개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그리고 점토는 아까 설명드린 프리미어 점토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원형 접시예요. 점토를 손으로 먼저 이렇게 좀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없게, 갈라진 현상이 없게 만져주세요. 넓게 펴주시고요. 그냥 필름지 위에 올려주시고요.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때 내가 이렇게 틀로 찍을 면적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한쪽만 계속 밀면 안 되고요. 양쪽에 이렇게 포맥스 재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지 말고 점토로 움직여가면서 중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면적이 넓게 나왔다라면, 지금 이거 사용하는 거는 요거트 병 아시죠? 그거 잘라가지고 틀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고요. 나머지 점토를 제거해주고, 여러분들 이 점토는 자, 이렇게 수용성 점토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건조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쓰고 남은 점토는 이렇게 랩에다가 싸서 점토통에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시 테두리 부분이 올라와야 되고 가운데 부분 오목하게 들어가주는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스펀지 위에 올려놓고요. 우드락볼이나 없으면 천사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미리 건조시켜 준 거 요거 가지고 굴려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테두리가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드락볼 사용해서 접시를 만드는 방법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원형 또 자국이 나 있죠? 이 부분 표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방법이 동일하죠? 앞이랑 넓게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갖고 있는 음료수 병을 잘라서, 이거는 요구르트 병이고요. 잘라서 찍어준 다음에 스펀지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풀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약병 뚜껑인데요. 그에 맞는 작은 사이즈의 동그라미 찾아가지고 찍어주시면 돼요. 네, 돌려가면서 테두리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모양 잡아주고 손으로 한 번 더 균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더 크죠? 이렇게 좀 큰 사이즈를 할 때는요, 요 틀은 유산균 음료수 병을 잘라서 지금 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찍는 원형 틀은 이렇게 집에 갖고 있는 음료수 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병 잘라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도를 조금 더 이렇게 만져주고요. 갈라진 현상이 없도록요. 그렇게 해주고, 반복적이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일단 찍어주고,
나머지 점토는 제거해서 랩에다가 보관해 주시고요. 점토통에 보관해 주세요. 또 크기에 맞게 조금 더 큰 원형 툴로 해가지고 센터를 잘 잡아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테두리가 이렇게 올라오죠? 자, 다시 한 번 더 수평의 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 테두리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서 균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 주면 되는데요. 건조시킬 때 다시 한 번 더 좀 팁을 알려드리면, 우선은 평평한 판에다가 건조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시간 간격으로요, 두세 번 정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서 접시가 지금 테두리가 건조가 되는데 뒤틀림이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릇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예쁘게 건조되는 동안 잘 뒤틀림 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또 1시간 정도 지났다라면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랑과 관심을 주시면 더 예쁜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잔 컵 만들기 진행해 볼게요. 먼저 가운데 우드락볼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드락볼이 없다라면은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천사점토 동그라미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건조시켜주고 나서 우드락볼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점토를 일단 넓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때는 이렇게 아이스바 막대를 하나씩 양쪽에 놓고요. 넓게 밀어줍니다. 일단 점토 넓게 밀어준 다음에 우드락볼을 위에다가 중간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쌀 때 점토에 약간 갈라진 현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은요,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손끝으로 매만져 주시면 갈라진 현상이 없어져요. 충분히 이렇게 위쪽으로 감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커터칼을 사용해서, 칼 사용할 때 손 조심해 주시고요. 자, 칼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감싸 우드락볼 이 부분을 돌리고 있죠. 점토 부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 만나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위에서 봤을 때 균형 있게 되어 있는, 최대한 여기서 좀 손끝으로 매만져 주세요. 모델링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컵이 좀 아래쪽 길쭉한 모양이죠. 이 부분을 또 내가 원하는 컵이 아랫부분이 길쭉하게 또 밑으로 내려왔다라면 그 부분에 맞게, 여기서는 모양을 다양하게 여러분들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이를 짧게 만들 수 있는 커피잔도 있을 수 있고요. 호리병 모양의 커피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잡을 때 점토를 이어 붙여야 되는데 이때도 물을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물을 발라준 다음에 점토 부분을 연결해 주고요. 이때 점토 도구들이 있죠. 이런 걸 사용해서 점토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점토 도구들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아까 사용한 아이스바 있죠? 물을 살짝 묻혀가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일단 점토끼리 연결이 되도록 충분히 만져준 다음에 또 손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좀 작기가 크게 작아서 어렵다라면 먼저 목공풀을 소량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쑤시개 끝에 목공불을 소량 묻혀서 우드라 이 부분에다가 꽂아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잡아가면서 만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물을 살짝 묻혀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매끈하게 손끝으로 계속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 한번 톡톡톡 해서 바닥면을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완벽하게 컵 모양을 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만 잡아주시고 나중에 샌딩 작업을 하면서 더 정교하게 섬세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프리미어 점토는 아주 샌딩 작업할 때 굉장히 잘 갈리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컵에 이 손잡이 부분하고요 이 아랫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샌딩 작업을 한 다음에 따로 모델 점토로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분만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건조시킬 때도요 아이소 핑크나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또 건조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빙수그릇 만들기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도 우드락볼 사용할 거고요.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거 천사점토 동그랗게 만든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점토를 다시 손끝으로 만져서 정리 좀 매끈하게 해준 다음에 그래서 빙수그릇 만들 때도 양쪽에 두께는 2mm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아까처럼 커피잔 컵 만드는 방법과 동일해요. 지금 크기만 커진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 때 도움을 드리고자 빙수 그릇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감싸주죠. 감싸주고 전체적으로 손 모양 이렇게 잡아주세요. 최대한 주름이 안 생기도록 끝까지 올려서 매만져주고 커터칼을 사용해서 아까 똑같죠? 방법은요. 칼은 그대로 있고 점토 부분을 돌려가면서 윗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밀착이 안 되는 부분은 점토 꾹꾹꾹 눌러가면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해 준 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커터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2번 정도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커터칼로 제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빙수그릇 보시면은요 요 아랫부분이 좁게 아래 점점 내려가서 좁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이제 점토 부분을 붙여서 또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먼저 따로 점토를 굴려서 아랫면을 표현해주고 이어붙일 거예요. 물을 사용해서 점토와 점토 연결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점토 도구를 사용해서 점토와 점토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매만져 주세요. 연결할 때는 물을 사용해서 점토끼리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도구 사용해서 밀착을 시켰다라면 다시 이제는 손끝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또 목공포를 사용해서 잡을 면이 없죠, 이쪽에. 그래서 이쑤시 끝에 목공포를 묻혀서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여기 잡아가면서 모양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손끝으로 모델링을 해주면 돼요. 바닥에 한 번씩 톡톡톡 바닥면 표현해주고,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매끈하게 울퉁불퉁한 면을 정리해주세요. 자, 빙수 그릇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건조를 시켜 주고 나서 샌딩 작업을 하면서 섬세하게 또 모양을 잡아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모양 잡는 거 방법 익히시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돼요. 길이가 너무 좀 길다 싶으면 여기서는 커터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바닥에 놓고 물을 발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빙수 그릇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무 완벽하게 지금 모델링 하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라면 건조 후에 샌딩 작업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 더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셔도 되고요. 뒷부분 한 번 더 정리했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빙수그릇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하는 방법, 식히는 방법도 아까 먹은 커피잔 컵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서 보관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그릇 만들기 모델링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그릇들을 깎고 다듬는 샌딩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세요.